오늘 난 원희룡의 그 쇼를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정치를 보고 너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웃어야겠다. 이제 저기 인생이 슬플 때는 그 저기 정치 뉴스를 봐야 된다. 그 관가 소식, 용화대 소식을 보면 되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세 분? 저는 일단은 제가 오늘 내가 진행자가 아니지? 아니요. 원래 진행자인데 저는 많이 웃었어요. 여기 계신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제가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여기 혹시 서울대 나온 분 계시나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여기 혹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나오신 것 같은데? 네, 학부요? 네. 서울대 나오셨어요. 장변호사. 제가 오늘 어떤 거냐면은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왜 느낀 게 그리고 동시에 저분이 저러니까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구나인데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정치 콘서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요 며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떤 사람을 이제 우뚝 섰냐면은요 김건희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건희의 대선 주자. 네. 왜냐하면 왜냐면은요 여태껏 이제 그 지금의 여권에서 영부인 쉴드는 많이 쳤는데 영부인 친정은 차마 대놓고 아무나 못 쳤어요. 사실은 이른바 그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영부인 처가는 쉴드를 못 쳤는데 원희룡 장관이 다 한마디로 영부인 친정을 대놓고 두둔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영부인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하위권에 맴돌던 여권 차기 주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권 차기 주자 순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단숨에 수석으로 올라섰다. 1등으로 넘버1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계도 아니야. 김건희계. 무려 네. 김건희계예요. 네. 사실상 뭐 저는 그 영상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의 똥꼬쇼 같은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세요? 좀 애잔한 표현인데 정말 곱게 잘하셨구나. 보면서 좀 많이 애잔했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력고사 수석이시고 저도 이제 제가 그 제주도 그 도청에서 근무했던 지인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떠도는 이제 설 내지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매사에 자신감이 있으시고 왜냐면 학력고사 수석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82년 학력고사가 첫 학력고사였어요. 제도가 바뀌고 나서.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했는데 맞아요. 조국 그리고 저 누구야 나경원? 도 그렇지 같은 학번이지. 은수미도 같은 학번. 네. 사학번. 네. 저 사람 이혜훈. 이혜훈도. 맞아요. 나경원, 이혜훈 같은. 근데 그 많은 브레인 중에 자기가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자신감이 높겠어요. 그래서 지사 근무하시던 시절에도 학력고사 얘기를 주변 지인한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말씀 잘하시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요즘 또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하시는 행보가. 대통령이랑 거의 맞먹어요. 제가 보면 그 언론의 노출 빈도가. 근데 해명이나 이런 설명을 이번에 그 양평 관련된 고속도로 건은 이게 조금 좀 학력고사 수석치고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눈물겹다. 이렇게까지 커버를 쳐야 된다. 짠하다. 아니 지금 정치 생명까지 걸었잖아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개걸스럽게 충성합니까? 그러니까요. 개걸스럽게 바닷물을 처마시질 않나? 그 수조에 있는 물 그 거품이 먹방. 그 거품 수조에 있는 거품이 박테리아 죽은 거래. 아이고. 맛있게 드셨겠네. 근데 저는 이게 평론가님 분석에 조금 다른 생각인데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나 그 친정에 이번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찍으려면은 결국 그거를 성사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관철해야지. 그 밑장 빼기 하려다 걸려가지고 결국 판을 엎어버렸거든요. 이거 하지 마 이래가지고 안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자병법 36개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36개 주력랑인데 지금 일단 영부인 친정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36개 주력랑을 쳐야 될 상황이었어요. 36개 왜냐 현재 보면 여론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변경된 노선을 보고 제가 어떤 게 놀랐냐면요. 저는 그 영부인 친정 근처로 갔다는 것도 놀랐지만 동시에 원래는 그 노선이
한강 북쪽을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그런데 그걸 한강 남쪽으로 가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한강에 강남북 격차가 있는 거는 서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있어요. 경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와 경기 그렇죠. 남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국의 이제 모든 정책의 기본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봤을 때는요, 서울에서 양평 가는 고속도로는 한강 이북으로 가는 게 맞아요. 팔당댐 북쪽으로. 그런데 그게 팔당댐 남쪽으로 와버렸더라고요. 송파에서 맞아요. 강북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 북부로 가야 그렇죠. 되는데. 저는 그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뭐 위험한 발언입니다만은 영부인 친정이 시행사인데 그 회사는 좀 제가 약간 좀 비유해 말씀드리면 그 회사는 동네 다세대 주택 분양하는 그 정도 스케일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누군가 아예 그냥 고속도로를 한강 북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정도의 팁을 누군가 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마 영부인 친정은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있을 것 같다. 이제 원래 이게 좀 여담처럼 농담은 아니고 여담처럼 말씀드리면은 이 송파, 하남, 양평은 이게 보통 라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정대택 씨라고 네. 최은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구원이 있는 송사, 분이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운 송사를 이어온 분인데 어느 해인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정대택 회장한테 최은순 씨가 2살 위인데 먼저 연락해서 이 투자를 좀 받으려고 이걸 갖고 있었나 봐, 대택 형이. 응? 근데 만나자고 한 곳이 바로 송파구의 개고기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만난 곳이 하남의 개고기집. 양평은 최은순 타운. 결국 이거는 개고기 라인이 아니야. 개고기 라인. 이런 또 현 정권은 개고기 정권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양고기인 줄 알았는데 개고기를 팔았다. 오늘 많이 배웁니다. 양구구육이란 말이. 아니 제가 개고기 라인. 제가 집이 송파 쪽인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의 영부인이 보통 송파 쪽 분들이 굉장히 좀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강남이 바로 역동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인강남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좀 강하세요. 강남 3구란 말을 송파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광진구 분들 만나면 항상 그런 콘서팅 합니다. 어떤 콘서팅 가냐면은 광진구 이름을 바꿔라. 북잠실구로. 북잠실구. 그것도 괜찮네. 괜찮네요. 북잠실로. 집값 오를 것 같은데. 북강남은 어떨까? 북강남. 그건 너무 그것적이고. 너무 동강남.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요새 뭐 경제 평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중간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잠깐 지방의원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고양시의원을 고양시의원. 좋은 데 하셨네 진짜. 거기.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단은 뭐 김건희 처가랑 그쪽에 땅이 있다. 땅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틀어졌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냐 아니냐 특혜냐. 요 정도까지는 아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와닿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장담하는데요. 최하 10년 걸립니다. 지금 오늘 시작해도 10년 걸려요. 그렇죠. 보통 5개년 계획 잡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년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여기가 국토부 장관님이에요. 네. 여기가 일단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요 뒤에도 결단을. 과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렇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개년 단위 계획에다가 이걸 태워야 됩니다. 네네. 이 계획을 근데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미끄러지면 무조건 5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5년 단위예요. 네. 5년 단위라서 5년 단위야.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이번 5년 차를 보세요. 만약에 내년에 국토부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해다라고 치면은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우리 동네 도로 놔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찾아가는데 이 5개년 계획에 먼저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5년으로 치면 5년 가기 때문에 여기를 태울 때 그냥 가서 해주십시오 하면 해줄까요? 엄청난 로비가 안 해주죠. 전국 지자체 200 몇십 개 아닙니까? 안 해주죠. 서로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럼 여기에 태울 때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탄탄한. 근거를 뭘 가져가요?
뭐 여기 지방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이 노선을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분석했는지 사실상 준 용역을 이미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용역이 지자체 단위에서 2, 3년 기본으로 걸려요. 그렇구나. 용역만, 기간만. 그래서 갖다 낼 때 네. 보세요. 여기 국토부 담당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인 사업을 가져왔습니까? 얼마나 시급합니까? 라고 올리는 데까지 사전적으로 몇 년이 걸리고 예. 그 주민들 사이를 다 뚫고 놓아야 되고 반발 해소하고 와야 되고 여론화 작업해야 되고 학술적으로 검증 다 맡기고요. 예. 예산 투입해서 노선도 다 최적의 노선. 국유지 경유해야지 문제 많은데 빼야지 환경평가 지자체에서 다 걸러옵니다. 그 지하철도 그렇죠. 이걸 걸러와서 도로도 여기다 그렇고. 태우는데 여기서 태워줄 때 국토부 공무원 앞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99%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서 얹어진 게 5년은 겨우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태워진 거 5년짜리가 바로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지. 일단은 태워놓고 이 중에서 올해 뭐 할지 내년에 뭐 할지를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용역을 또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여기서 이제 수립하는구나. 겨우 테이블에 얹어진 거고 이 국토부 단위를 통과하는데 5년인데 여기서 탈락하는 게 또 부지기수예요. 예. 그럼 다음 차수에 또 올려야 돼. 또 올려야 돼. 이걸 태워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박 기자님 앵커석으로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 예. 기재부예요. 기재부. 우리가 이렇게 곤란했습니다. 하고 딱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저쪽에서 이제 돈 타당성 조사를 또 합니다. 우리가 줄지 말지.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 안에 무슨 이 경제적으로도 험난하지만 환경평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공청회를 거쳐왔겠어요. 예. 예. 예산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태워갖고 온 겁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양평군에서 7월 달에 A4지 한 장짜리 공문을 보냈다는 거야. 야, 국토부가 노선 바꿀 거나 뭐 건의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7월에 공문을 A4지 한 장짜리 300장을 보냈다는 거야. 300장짜리. A4 한 장 기재부에. 좋아하는 사람이 A4 한 장. 윤석열이에요. 수사 보고서도 아니 검찰들이 그래요. 한 장짜리로 한 장으로 해야 돼. 한 장. 두 장 하면 불같이 화를 내. 맞아요. 이 10년을 넘게 끌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고 왔는데 국토부가 갑자기 A4지 한 장짜리를 딱 보더니 이게 맞아. 노선 바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아, 그걸 그러니까 또 한 진짜 이해가 큐에 돼요. 오늘 백지화하셨습니다. 날리셨습니다. 저는 예. 어이가 없어요. 아니 이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이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사실은 바꾼 거다. 왜냐하면 기사를 봤더니 20년 동안 이렇게 종착지 막 시작점이 바뀐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책임감이 최소한이 있다면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 민주당 나랑 한판 뜰래? 거의 뭐 민주당 이 간판 이거 내려. 왜 거기서 민주당 아니, 왜 내려? 아니 무슨 국무위원이 싸우자는 그딴 거예요? 소리를 해? 너무 야당을 무책임해요. 끌어들이고 싸움에. 아니, 너무 무책임하고 이게 저희가 뭔가 이게 즉흥적인가? 과연 혼자만의 결단인가? 이거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나? 그 누구라면 대통령실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더 증폭된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행동은. 그러니까 제가 눈물의 똥꼬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를 고소하라 이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원지사의 그 해명 원장관. 원장관의 해명은요. 정책적 해명이 아닙니다. 정무적 해명이에요. 정무적 해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온 거예요. 그 정치인으로 자리에는 나온 그 자리에 거죠. 한마디로 그 자리에는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선 겁니다. 우리 박평론가님이나 우리 공평론가님은 견해 해석의 차이는 있으셔도 결국 이게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원희룡 쇼였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게 행정 시스템상으로 대한민국 이런 경우가 없다는데 제가 진짜 여기 있는 순대를 걸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통과하고 나서 노선이 바뀐 게 있다.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조사해 보니까 2건밖에 없었잖아요. 2건밖에 맞아요. 없어. 그거는 예타 통과하고 사업할 때까지 너무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바뀐 거고요. 그 중에 한 건이 혹시 김기현 건 아니에요? 거기도 뭐가 바뀌긴 아니, 예를 들어서 바뀌었어. 또 저기 내용 좀 받으시려고. 남의 쪽이랑 뭐 방향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제가 일이야. 장담하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충격받는 그럼 거예요. 맞아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덜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덜어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고 그걸 사후에 그게 맞느냐 틀리냐 검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가 예산이 1조 몇천억이 들어간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급변침이 행정 조치도 없이 갑자기 급변침. 좋은 생긴다든지 표현입니다. 예. 또 그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까지도 있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거기 예를 들면 내 땅이 수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던 그 노선에 있던 그 서울 시민부터 양평 시민 국민들까지 있던 그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안 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시스템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한 말에 제가 또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여차저차해서 뭐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행정 절차를 다시 밟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뭐 날파리 같은 날파리 같은 선동. 날파리 같은 선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이에요.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죠 지금. 국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 국가 행정 내에서 자기 의사 판단의 근거를 국민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난데없이 국무위원이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한다.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격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이게 국무위원이 할 말인가 저는 여기서 맛이 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학력고사 수석이 감히 말씀하시는데 자존감. 앞에 있는 기대기들 따위가 의혹을 잘 제기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쓸데없는 질문을 해대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현장에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한 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예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정도면은요. 감정적 울분까지도 면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전국 수석입니다. 그 지난번 대선 때 말이죠. 그 현근택 엄청 그 싸웠잖아요. 변호사하고 정치인 사람 프로그램에서 MBC 라디오에서 그 네. 싸웠는데 그 너무 웃겼잖아요. 현근택이 기사 자리를 나갔거든. 비웠어. 맞아. 네. 자리를 비웠는데 막 카메라가 자기를 이제 그 정면 주시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사람들 앞에 현근택이 앉아 있는지 앉아 있지 않은지 모르는 가운데서 막 이랬다고 원희룡이가 앞에 아무도 없는데 좀 무서운데요, 이 정도면. 그 쇼야 쇼. 그러니까 근데 오늘도 오늘도 뭐 나는 쇼일 수도 그래서 있죠. 오늘은 그거는 쇼라고 보고 야 이 정도면은 원희룡이가 뭔가 누군가에게 좀 배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다 그래. 바닷물 처마신 거나 그건 수조에 같은 있는 물을 맥락이에요. 처마시는 예, 거나 연장선상에 오늘 있는 저기 것 같아요. 하태경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태경이가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오염수 관련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낸 학교 네. 전수조사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아이고야. 그 여권에게 좀 불리한 뭐 하여튼 이슈를 뭐 시험 문제로 내거나 그러면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사실 하태경이도 지금 똥줄이 타거든. 해운대에 석동현이를 지금 내년에 보내려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획하고 있어서 똥줄이 탄다고. 그러니까 아니 또 저기 물 마신 사람이 김영선. 창원 아니야 창원. 네. 창원도 PK 이거 얼마나 당선되기 좋아요. 김영선 의원이 전형적인 영남 중진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기 또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수조에 했군요. 물을 마시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카르텔인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이네요. 이건 카르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선교 예. 의원 전 미션팀, 예. 미션팀. 그리고 현재 양평 군수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도모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아무튼 예쁨을 받으려는 그래서 공천을 받겠다라는 이권 카르텔이 분명하고 아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 누군가가 이 사태로 의혹을 살 것이 확실한 어떤 핵심 인사가 네. 권부 핵심 인사가 네. 이거 엎어. 오히려. 누가 뭐 엎을 그럴 거야? 수도 있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촉대하겠습니다. 그쵸. 반대의 경향이 있을 그 거고. 가능성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 그 백지화 결정은 여당 의원도 몰랐다고 보도가 이미 났어요. 본격적이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된 행동이라면 뭐 더 놀라운 것이고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정치인사 사례로 봐도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한들 그 5개년, 10개년짜리 그 고속도로 노는 계획을 죄송하지만 일개 장관 따위가 그간의 노력을 맞습니다. 수포로 한 방에 이렇게 백지화하겠다? 저는 이거 조만간 정정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 엄청 큰 역풍 맞을 것 같은데. 잘 보시라고요.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뭐 권부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백지화 시킨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도 양평 선거가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누가 나가도 민주당이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근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아마 백지화면 아마 저 양평 국민들이 백지화를 백지화하라는 시위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정부 임기 중에 그 고속도로 공사 착공식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착공식에는 이제 진짜 영분이 나가서 테이프 커팅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게 그 고속도로가 정확히 변경된 노선에 따르면 이거 사실은 그
지금 영부인 가족이 생활 반경이 송파와 양평 사이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파와 양평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북한에서는 뭐 이를테면 북한에 뭐 이를테면은 저기 주석궁과 김일성 무덤 연결하는 뭐 만경대. 하나의 저기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번 고속도로는 결과적으로는 송파의 집과 양평의 집을 연결하는 직통도로처럼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고기 라인. 네. 그 개고기 라인 너무 웃긴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선거는 무조건 이제 국힘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큰일 볼 났어, 수도 이제.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이 백어택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 들어요. 왜냐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지 못해서 네. 우리 수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가면 너네들이 이제 어민 피해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어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큰일 났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네. 했었는데 네. 어떻게 백어택이 왔습니까? 민주당이 괴담을 뿌려가지고 괴담 선동을 보도한다고. 통해서 오히려 수산시장에 더 피해를 준다. 나쁜 영향을 주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수산시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백어택이 교묘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발 조치가 이제 뭐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자기네들이 뭐 일을 잘해서 또 이 뭐랄까 좀 정말 미묘한 이런 어떤 막 사단을 일으켜가지고 일이 잘못됐다. 그래서 10년 사업이 무너졌다. 이렇게 공격받을 때 그게 아니고 올해는 잘하려고 했는데 네. 민주당의 이 날파리 같은 공격 때문에 하도 잡음이 일어나니까 못하게 된 거니까 쟤네들 책임입니다라는 백어택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될지는 이게 안심할 먹힐 상황은 수도 아니에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고속도로를 그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고 그렇죠. 원희룡만 욕하면 안 돼 이거는. 네. 추진을 해야 되겠네. 갑자기 내가 또 네, 예. 여담이 생각이 나는데 네. 옛날에 신문들이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 이 식자공을 그 식자공이 막 이렇게 한자 한자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어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서. 근데 백지화가 말이죠. 백지화를 딱 했는데 백자를 딴 걸 꽂은 거예요 거기다가. 백지화란 단어를 네. 할 때. 그게 저 스스로 자자하고 얼마나 많이 비슷한. 그래서 엉뚱한 진짜 말이- 있었던 일이에요. 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는 지금 그림이 예견되는데 아마 사실은 양평군에도 자유총연맹 지부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관변단체에서 공사 강행하는 촉구대와 동시에 민주당 규탄대회 할 겁니다. 관변단체들에. 그렇지 아마 네. 그러니까 그 양평에다가 이런 소문 돌릴 거야. 야 민주당 하려고 때문에 그랬는데. 네. 야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하자니. 야 민주당 욕해.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임기 해줄게. 안에 반드시 저 착공할 테니까. 이야. 이렇게 이제 나올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네. 당연히 양평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동에 다 자유총연맹 다 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 단위로. 사실은 자유총연맹은 항상 집권당 편이거든요. 그럼 그 집권당인데 자유총연맹이 있고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민주정부 때 좀 굉장히 좀 빛이 더- 있다면은 그러니까 현 정부 같이 보수 정부에서는 민주평통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꽂아 놓은 보리자루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장은 당연직으로 대통령이고 부의장을 김무성을 갖다 앉히려고 했지. 김무성이가 여기 부의장이 되니까 막 화가 난 거야. 이런 무성의한 대책이 어딨어? 무성의를 갖다가 무성의하게 이제 그랬는데 저 보수 정권에서는 자유총연맹 여기서 왔다지. 막강한. 진짜지 여기가. 이게 왜냐면 현장에 가면 조금 다른데 아니, 어떤 분들이 거기 들어가는지가 현장에서 좀 다른데요. 네. 민주평통은 독립전 약간 헌법기구입니다. 헌법에 있는 기구. 그래서 우리나라 평화통일 위해서 뭐 정책도 내고 맞아요.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그런 기구고. 그래서 그 민주평통위원이 되려면 이제 매년 이제 임기가 바뀔 때마다 지역에 이제 그런 모집 공고를 하면 어떤 데가 주로 그걸 관장하냐면 이제 지역 사무소가 관장을 해서 이제 명단을 취합해서 전국으로 올리는데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명단을 자기 뽑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실에서도 추천을 받고 지역에 일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루트가 대통령을 다양하구나. 통해서 들어와서 완벽하게 그 정권의 그렇지. 명령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자유총연맹은 조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동 단위에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면 단위. 예, 면 면 동사무소 단위. 단위로 회원님들이 모집이 돼서 거기 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시군 단위로 또 하기도 하고
뽑힌 분들이 전국 강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소위 관변단체다 이렇게 오해를 받기에 약간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여기서 잘 잠깐 됐어요. 국민의힘을 위한 코저팅 잠깐 해도 될까요? 무료 코저팅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년에 양평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백지화를 촉구하는 관제 시위에서 혈서를 쓰세요. 그럼 공천 받을 수 있어요? 백지에다가. 그렇지. 예. 때문에 돼 진짜. 민주당을 규탄하며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어쨌거나 지금 논란이 된 게 그 밑으로 다는 그 변경안 가지고 시비가 걸렸는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추진하는 것까지 얼마나 또 입장을 바꿔야 당연히 되는데 그러겠죠. 만약에 입장 바꾸잖아요. 이거 국토부 장관 이거 바뀌고 네. 이거 사특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바뀌고 너무 새로운 사람이 구체적이네. 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예. 일을 엄청 어렵게 해놔서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준 겁니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희룡 장관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저도 보고요. 그 머리 좋으신 분이 이런 결정을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테고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백지화는 사실 말이 안 돼서 평화롭게 이제 백지화를 백지화하는 그런 선택을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론의 역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 수습이 같은데 될까 싶네요. 여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길은 여사님을 통해서 김심이죠. 가거나 민심보다 김심. 모든 길은 또 장모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또 감안한다면 또 정정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을 먹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못할 바에는 아무도 먹지 말아야 되거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말 지금 여당에 아주 담력이 큰 사람이 있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고속도로 뭐 2개 뚫자. 두 개. 그냥 일한 위아래로 그냥 강병 북로, 강병 남로식으로 네. 2개 뚫자. 양평 북로, 양평 남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다시 돌아도 10년 걸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100년 걸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우습게 바꾼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전두환 때 개통됐잖아요. 네. 야, 전두환이가 이런 구상도 했네 했는데 봤더니 박정희 때 다 설계한 거예요. 그럼 그만치 오래 걸리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게 딱 2가지. 이거 건드리면 무조건 영리다 하는 게 하나가 네. 부동산이고요. 네네. 하나가 교육인데 네네. 둘 다 건드렸네요. 지금 이게 약간 투기성 의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 영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번 정권이나 그 전에 LH 때문에 지방선 얼마나 맞아요. 고생했어요.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먹는 것보다 더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이걸 교육. 건드렸는데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권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도가 엄청 올라가서요. 그럼 아파트마다 우리 앞에 도로 어떻게 뚫리는 거야? 이거 집값에 도움 되는 거야? 관심이 지하철 어떻게 엄청나는 뚫리는 거야? 거고. 그래서 모든 아파트나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잖아요. 국민들이 이 절차를 더 잘 알아요. 이번에 어디가 예타가 통과가 됐대, 네. B씨가 어디가 떨어졌대, 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뭘 주장해서 네. 그 항목이 들어갔대. 네.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관계된 분들께서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지만 이 이해관계자 분들이 당연히 알지만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 지역에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전국에 잘 많은 분들이 아시겠네요. 알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웠던데 쟤네들은 왜 잘 된 거야? 아, 근데 통과됐는데 이걸 또 하루아침에 꺾고? 그렇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폭발적인 사안이 될 거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먹는 사안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닌데 먹는 게 문제면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돈 버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잘 돼? 뭐 이제 이런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연히 여기도 있죠. 예타가 1이 안 됐잖아요, 처음에. 근데 종합평가라는 이상한 우회로를 뚫어가지고 겨우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 예타 안 돼가지고 날아간 게 전국에 수백 군데인데 그럼. 그 모든 지역에서 야 양평 이거 도로 뭐야? 사례를 이랬더니. 적용해줘. 네. 이게 다 공부가 된다는 전 국민이. 이게 알게 된다는 근데 거예요. 평론가님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야, 여기는 한 방에 그 계획한 10년 계획한 사업도 다 접는구나. 이게 갖는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뭐 그럼요. 불안정함 이런 것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행정소송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런 봅니다. 것 그렇지. 같아요. 아. 예. 행정의 대원칙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그렇지, 게 맞아. 실내이익 보호입니다. 맞아요. 이미 실내이익 여기까지 보호. 변호사님 아, 뒷부분 아닙니다. 설명해 너무- 주십시오. 예, 전문가 실내이익보가 맞습니다. 행정소송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그걸 민주당이 하면 어떨까?
저는 민주당이 필요한 것 하면은 같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성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 네. 그 민주당 그 저기 양평 지역위원장 그 아하. 최재관 그런 분들이 하면 되겠네. 아니 변호사님들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실제 연락을 주셨는데 이거 행정소송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고 언급하신 변호사분이 많았어요. 저는 실제로.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행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치. 그 과정을 지켜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북쪽으로 뚫렸던 그게 애초부터 뭐 두물머리에 교통량이 너무 많고 양수리에 사람들 모이니까 이게 이 도로가 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종착지 시작점 다 했는데 그걸 갑자기 바꿔? 그것도 행정소송감인데 이게 의혹이 제기된다고 완전 원점으로 재검토해? 그것도 행정소송감인 겁니다. 이런 행정 정책이 어디 있어요? 전 정부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런 전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어도 윤석열의 오케이를 받고 한 원희룡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이렇게 백지화라고 했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야당이 시비를 걸어? 게다가 또 아내하고 장모의 그 땅을 두고 백지화해. 그럼 양평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양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의 그 사고의 그 회로가 딱 이 정도예요. 저는 저기 백지화란 말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말했을 것 같냐면은 들어서 안 해. 들어서 안 해. 이렇게. 어쨌든 저 민주당한테 역풍이 가도록 하라. 아마 이런 큰 그림을 엿 같은 그림을 이제 그린 게 아니겠는가. 아니 실제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뭔가 특히 양평에 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번째 뚫리는 데는 송파랑 20분 거리고 실제로 생활 근거지고 김건희 여사 측근들의 땅이 많으니까 실제로 뭔가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있을 수는 있죠. 이거 문제가 되구나, 드러날 수 있구나. 이거 감춰질 수 없으니까 이거 원점 재검토해. 저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기 뭐 자정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이 다들 예스맨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게 상식적인 반론을 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카르텔에 빠져 있는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평 고속도로 건까지 저희가 오긴 왔는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뭐 나를 고소고발하라 그래가지고 명명백백히 드러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맞으면 민주당 간판 내려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소고발로 지금 당장 원희룡 개인한테 풀 게 아니라 이건 사실 국정조사나 특검권 아닙니까? 거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거의 아까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셨으니까 전 분명히 그런 까면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리가 자기가 뭐 도박의 판돈으로 걸어서 내가 이거 걸었으니까 넌 뭘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공복이에요. 근데 그걸 뭐 내 맘대로 걸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격낮은 말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내가 걸 테니까 널 걸어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의혹이 아직 안 풀린다. 국정조사 그래서 뭔가 좀 나온다. 수사까지도 가야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정말로 겸허한 문제를 참 가볍게 접근을 했죠. 뭐. 그런데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적으로는 악재입니다만은 원희룡 개인으로서는 호재인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호재예요? 김건희의 호위무사 원희룡 대 야당의 싸움이 돼버려요. 김건희 호위무사 원희룡 대 야당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윤석열 정권 또 여권 인사들 국무위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저희를 모르느냐? 하나도 무식하지 않거든요. 쟤네들이 아무리 프레임을 걸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이 레토릭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알 만큼 알죠. 이것들이 양평 그 땅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또 쟁점화되고 그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백지화하는구나. 황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야당 잘못했네. 왜 그 양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 이렇게 생각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쪽 국민의힘과 뭐 이익관계가 결부되지 않는 이상.